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 결과 세계를 둘로 나눈 자오선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하나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1470년대에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왕국은 육상과 바다를 오가며 카스티아 계승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 1479년에 체결한 알카소바스 조약이고, 이 조약을 통하여 이사벨 1세의 카스티아 왕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정되는데, 포르투갈과 카스티아 양국은 아프리카 서북쪽의 카나리아 제도 남쪽 해상은 포르투갈 영역으로, 북쪽 해상은 카스티아의 영역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스페인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의 산살바도르가 카나리아 제도 남쪽 해상, 즉 알카소바스 조약상 포르투갈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대륙이 발견되기 10여 년 전부터 해상 탐험에 따른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의 싹은 트여져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카소바스 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콜럼버스는 1484년에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의 주황 2세를 먼저 찾아가서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는 2400마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포르투갈의 항해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곳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황 2세는 심사 제도를 거쳐 이 제안을 거절하였죠. 참고로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는 1600마일로 콜럼버스의 계산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492년 이베리아 반도의 상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69년 카스티아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가 결혼한 후 이 둘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교도를 몰아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1492년 1월 이사벨 여왕이 그라나다 왕국의 보압딜 왕으로부터 아람브라 궁전의 열쇠를 넘겨받으며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모두 몰아내었는데, 이를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이 틈을 타서 그의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사벨 여왕의 첫 반응도 포르투갈의 주황 2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결국 마음을 바꾼 이사벨 여왕 덕분에 콜럼버스는 출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콜럼버스의 1차 여행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2년 8월 3일 오전 2시에 산 후르세 교회에서 성찬식을 마친 콜럼버스는 날이 밝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항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로 구성된 콜럼버스의 함대는 팔로스항을 떠나서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여 물자를 보충하고 다시 서쪽의 무역풍을 타고 항해를 지속하였습니다. 무역풍과 해류로 순항을 거듭하여 3주 동안 항해하였지만 콜럼버스는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2달 뒤인 10월 10일이 되면 불만이 폭발하여 다른 2배의 선장이 찾아와 탐험을 중단하고 돌아갈 것을 요청하였죠. 콜럼버스는 3일만 더 항해하겠다며 이들을 간신히 설득하였고, 10월 11일 밤 핀타호의 전망대에서 서쪽 수평선 너머로 해안 절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월 12일 콜럼버스는 이 섬에 상륙하여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스페인 왕의 이름으로 이 섬을 점령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섬을 구세주란 의미의 스페인어 산살바도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10월 12일은 훗날 스페인의 국경일이 되고 지금도 아메리카 나라의 대부분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콜럼버스는 신대륙 발견의 증거로 원주민 몇 명을 데리고 스페인으로 귀환합니다. 하지만 귀환 중에 태풍을 만나 어쩔 수 없이 포르투갈로 먼저 들어가게 되죠. 1493년 3월 4일 콜럼버스는 리스본에 도착하였고 주황 2세와 만났습니다. 주황 2세는 콜럼버스가 데려온 원주민들에게 콩 한 사발을 주어 신대륙을 그려보게 하였는데, 주황 2세는 자신이 기회를 놓쳤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후회하였지만 이내 이 땅은 스페인 땅이 아니라 포르투갈 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알카소바스 조약이 그 근거였죠. 콜럼버스는 급히 사람을 보내 이사벨 여왕에게 포르투갈이 신대륙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고, 이사벨 여왕은 자신들의 편이 되어줄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 신대륙 소유권을 공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5세기 말 당시 비카톨릭 영토의 통치와 주권의 귀속 문제는 교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죠. 콜럼버스는 아조레스 제도와 베르데 제도를 잇는 선상에서 서쪽으로 백레구아 지점을 경계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교황은 이 의견을 반영하여 1493년 이 경계선 서쪽에서 발견한 영토가 카톨릭이 아닐 경우에 그 땅은 모두 스페인으로 귀속된다는 칙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대륙은 모두 스페인의 소유가 되었죠. 포르투갈의 주황 2세는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교황의 이 조치는 알카소바스 조약에 따른 카나리아 제도 이남, 즉 포르투갈의 특권 영역을 모두 없애는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교황에게 직접 항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그는 직접 이사벨과 페르난도를 찾아가서 칙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수정하여 스페인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포르투갈은 150년 전에 이미 레콩키스타를 완성하고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포르투갈의 해군력이 스페인보다 앞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주황 2세의 제의에 동의하여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체결되었죠. 이 조약으로 스페인은 지난 1년간 공들인 서쪽 신대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고, 포르투갈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공들인 아프리카 남쪽 해상 탐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조약에 따라 브라질의 끝부분이 포르투갈의 영역에 걸리게 되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이후 이 두 국가는 약 100여 년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였는데, 그 사이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스페인은 서쪽으로 탐험을 계속하였고 1580년이 되면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포르투갈도 병합하여 스페인은 16세기 최강의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는 바로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에게 빼앗기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